안녕하세요. M스토리 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M스토리 독자 여러분, 팝 아티스트 낸시 랭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세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즈 보컬리스트 윤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M스토리 독자 여러분. M스토리 독자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코미디언 배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M스토리 독자 여러분. 저희는 노라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이크는 차하고 달리 나를 보호해줄 장비가 없어요. 그렇죠. 차 사고는 이제 그 바디가 막아주는데 나는 이 오토바이, 이 모터사이클의 가장 단점은 사고 나면 몸으로 내가 그 충격을 다 받아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이 바이크가 위험하다 타지 말아라 하는 얘기인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무리한 운행을 했을 때 그런 사고가 난다 이거죠. 그렇죠. 네, 네. 안전하게만 타면 참 편리하고 기름값 적게 들고 맞아요. 쾌감 느낄 수 있는 좋은 그 이동수단인데 그거를 무리한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사고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바이크를 타는 분들이 혹시 음주운전하면 이거는 심각하죠. 자동차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거만 바이크 하시는 분들이 타시는 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그것만 잘 지켜주면은 딱히 그걸 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를 들어 만약에 말 나온 김에 바이크를 타는 분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고가 나서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그냥 본인 책임으로 이렇게 간다든가. 안전이 제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발 안전장구를 갖추고 타라. 왜냐하면 오토바이라는 것이 자동차도 위험한데 오토바이라는 것이 가려진 그늘이 하나도 없는 데인데 어떠한 차와 탁 충격만 가해도 다르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앞에 가이드가 딱 선두가 서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못하는 사람을 가운데다 몰아요. 그래서 뒤에 가이드 있고 다 해서 그 사인을 받아갖고 예쁘게 타는 얘기예요. 근데 길거리에는 안전장비만 구비하고 타면은 정말 욕먹지 않고 탈 수 있는 아주 멋진 기계예요. 어떤 도심에 한 10대, 20대가 한꺼번에 확 동호회가 가는 거 머리 막 쓰고 그럴 땐 약간 조금 위협을 느껴. 사운드가 막 시끄럽고 그러면 소음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그냥 뭐 그게 위험한 거는 아닌데 그런 그 위압감 같은 위압감, 중압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바이크를 타고 몰려오는데 소리까지 크니까. 그렇지. 바이크는 자기의 자유로움, 자기의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주로 많이 타고 그 자기의 그 어떤 멋짐, 뭐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막 소음이나 이런 것만 좀 그러면 자기만의 어떤 그 취미생활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오면서도 오는데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예, 평창동부터 여기까지 스쿠터로 오는데 위험한 돌발 순간이 한 10번은 됐던 것 같아요. 아니 20분 동안 10번이요? 예. 일단 자동차들이 깜빡이를 미리 안 켜고 꺾으면서 켜고 뭐 이런. 그리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 3번은 됐던 것 같고 바이크를 위험 요소라고 어떤 자동차가처럼 조심해야지 하는 인식을 안 하는 거나 아니면 바이크는 알아서 피해갈 거야.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차선도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밀고 들어오고 저도 한번 밀려가지고 넘어진 적이 있고 어떤 건지 알아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바이크 타는 사람들 라이더들도 뭐 차선 몇 개씩 한꺼번에 막 바꾸고 인도로 올라가고 오면서 또 그런 사람 또 바꾸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뭐랄까 제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인식도 안 좋아지고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위축도 되고 하는. 차는 이렇게 분명히 뒤에서 바이크 소리가 들렸는데 그거 한 2-3분만 바이크 먼저 보내주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본인도 급하시겠지만 본인이 꺾어 들어가다가 바이크랑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냥 접촉사고일 수 있지만 바이크를 탄 라이더는 심지어는 치명적이죠. 예, 죽습니다. 죽습니다. 크게 다치거나. 그래서 이게 뭐 잠깐의 불편은 이 목숨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뭐가 기분 좋으냐면 다 이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알아. 내가 탔어. 근데 방해 안 주고
우리끼리 가는 차선을 잘 지켜. 네. 갔는데 어떤 차가 하나 딱 서. 네. 근데 문을 열고 우리를 쳐다보고 이렇게 한 번 해주고 네, 가. 네, 네. 그럼 여기서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맞아요. 아, 이 맛에 이걸 타는 거구나. 알아봐 준 거니까. 네, 그래서 네. 예의를 다 지키고 타면은 멋진 스포츠예요. 바이크를 처음 타시는 우리 네네. 라이더 분들이 계시면 네. 기본적으로 무조건 연습해야 되는 게 팔자 돌리기하고 네. 퀵브레이크거든요. 오. 이렇게 팔자 돌리기를 자꾸 연습하면서 코너링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 네. 바이크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제동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요즘 뭐 ABS도 있고 네, 네. 연동 바이크도 있고 하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뭐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네, 네. 아마 ABS가 없는 오토바이들이 되게 많을 네, 거예요. 많아요. 근데 그런 바이크들은 그런 연습을 잘 하지 않으면 네. 바이크가 미끄러지거나 사고 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앞브레이크가 60, 뒷브레이크가 40. 네. 내일지는 앞브레이크가 70, 뒷브레이크가 30 이런 식으로 그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응급 상황이 왔을 네. 때 그걸 정확히 해서 정확히 해서 바이크가 서서 라이더를 좀 이렇게 안정된 어떤 이런 환경이 정지가 딱 되는데 그러니까는 자전거 타다가 바이크 원리는 똑같으니까 바이크 시험 와서 보고 네. 10시간에서 안 되면 또 해갖고 뭐 한 20시간 해갖고 어떻게 면허를 따더라고. 네. 그러면 그 양반들이 바이크를 끌고 나왔을 때 도로에서 내 운행하는 이 룰은 자동차하고 거의 같지만 네. 위험한 건 이 바이크가 어떨 때 위험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나는지 이건 사실 자동차처럼 면허를 따기 전에 한다든가 면허를 따고 나서도 일정 기간 연수. 그 교육을 네. 연수를 받는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은 네. 늘 사고 나게 돼 있어요. 네. 이제 달리다가 앞에 차가 탁 섰다. 그러면 그게 급하다. 그럼 나도 모르게 핸들 꺾다가 브레이크 잡고 그냥 넘어지거든. 네. 그때는 안전하게 옆으로 좀 여유를 가지고 옆으로 좀 빼면서 바이크를 바로 세우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정차를 잘 시켜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안 가르치고 그냥 뱅뱅뱅뱅뱅 돌다가 뱅 돌다가 합격. 그러면 이게 현장으로 나왔을 때 네. 사고가 그럴 때 많이 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나 혼자 달리는 도로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도로 상태라든가 이런 돌발적인 사고나 이런 거를 연수를 통해서 좀 배우고 나왔으면 좋겠고 네. 우리나라가 일반 국도만 타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못 들어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부터 이 자동차 전용 도로라는 걸 너무 잘 해놔서 네. 사실 외국의 도로보다도 우리나라 도로 사정은 좋은 편이에요. 굉장히.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다만 이제 자꾸 이제 도시로 몰리니까 이게 집중이 돼 갖고 뭐 트래픽이 많은데 이 바이크를 타고 좀 다른 먼 곳도 가보고 싶고 당일날 좀 좋은 데도 가보고 네. 싶어도 항상 걸리는 게 국도를 이용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난 고속도로까지는 무리다. 내가 네. 자동차 전용 도로까지만 풀어놔줘도 네. 바이크 산업이 이게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고가 사실은 천천히 간다고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건 맞아요. 예를 들어 100km 도로인데 거기 60km로 빌빌 되면 위험해요. 그것 때문에 더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에서 못하게 만든 건 잘한 것 같은 게 우리나라는 그 도로 자체가 일직선이 아니고 많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길이 많잖아요. 네. 커브 길이. 네. 그러니까 커브 길이 많으면은 그만큼 이렇게 조작하기도 힘들고 바이크 타는 분들이 잘해도 네. 다른 차들이 와가지고 시비 걸다가 툭 시드거나 그러니까 좀 불안전해서 그러는데 네.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곳 이런 데는 뭐 타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차선 사실. 정도는. 예, 한 차선 정도 줘도 되는데 네. 지금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 그 올림픽 도로라든가 네, 자유로 네, 이런 거는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게 합법되면 운전자분들이 더 조심해서 바이크를 이렇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가 방어 운전할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차와 차 사이에 바이크가 지나가는 게 불법이다 보니까 네. 바이크가 저기서 와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고와 별개로
내가 들어가도 사고가 나도 나는 네, 제가 네. 불법이야. 라는 뭐 그런 분들 몇 분 안 계시겠지만 그런 어떤 잘못된 인식들. 안전 그게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예, 잘못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보다도 이 바이크와 자동차 사이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거를 좀 논의하셔서 합법화해 주시면 우리 배달하는 오히려 그럼 더 사고가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그게 아예 이렇게 공론화되고 이게 합법화가 되면 네. 차와 차 사이를 안전하게 그 배달하는 분들이 다니시는 본인들의 또 어떤 그게 인식이 생길 거고 차를 타는 분들도 아 내가 갑자기 오토바이가 들어오는데 끼면은 내가 불법이구나 오토바이를 먼저 보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더 가져주시면 저는 훨씬 이 사고율은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 드렸네요. 그 자동차 사이에 그 바이크가 지나가는 거에 합법화되기 전에 전제 조건은 네. 생활 바이크. 생활 바이크. 그러니까 배달을 하거나 그 네, 바이크를 출퇴근. 통해서 네네. 그 생계를 하시는 네. 그런 어떤 기준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걱정이냐면 그 차와 차 사이에 빅바이크가 타기에는 우리나라는 도로가 넓지가 네, 않아요. 도로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빅바이크를 타는 분들은 레저잖아요. 그럼요. 저희는 놀러 가는 거잖아요. 네. 그 놀러 가면 고생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빅바이크를 타는 우리 레저로 타는 분들은 그걸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불편을. 근데 이 생활 바이크, 이 뭐 그래서 그게 아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뭐 네, 네. 배달할 수 있게끔 뭐 허가된 바이크라든지 네. CC가 125cc 미만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제 조건 하에 네. 저는 합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 특히 네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한테 정말 내가 간곡히 부탁하는 게 네. 있어요. 이 국가 산업이라는 게 네. 우리 민간인들이 주도해요, 사실은. 그럼요. 기업이 주도해주고. 네네. 그러면은 정치하고 법을 만드는 분들은 과연 이것이 국가 산업에 도움이 되고 먹거리가 될 건지를 정말 제대로들 좀 공부하셔서 네. 자꾸 규제를 풀어주는 게 이게 산업 발전, 나라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제를 좀 풀어주는데 네. 과감하게 홍보하셔서 아니 고속도로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레저 산업이 활발하게 발달하는데 여기에 바이크는 몇 cc 이상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50cc, 90cc는요 순발력이 없어 사고 나기 쉬운 거예요. 네네. 치고 못 나가다 보면 차가 밀고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네. 최소한도 125cc 이상은 네. 국도 외에 자동차 전용 도로까지만 이라도 좀 법으로 풀어주시고 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저도 이용 좀 해. 그러니까 좋은 데도 많이 가보고 저쪽에 지역도 가서 거기에 또 관광 사업도 네. 좀 일으켜주고 이 저 동호회가 굉장히 많아요.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죠. 그러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크의 CC를 좀 과감하게 풀어서 중형 소형 이런 거 말고 네. 교통이나 대림이 지금 외국에 수출 못하는 이유가 중간 거가 없어져서 그래요. 우리는 125 이상 그다음에 저 위로 뛰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그거 진짜 돈 벌 수 있는 그 아기자기한 바이크를 못 만들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대형 오토바이까지 우리나라 기술이라면 우리 한국 사람의 이 창의력이라면요, 전 할리도 이길 수 있고 야마도 이길 수 있고 이걸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분위기가 너무 좋아. 발상이다. 예, 아시죠?